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 중 급진파 사대부들은 조선 건국에 앞장서며 통치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세조의 집권을 지지하며 공신으로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세력을 훈구라고 합니다. 반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쓴 사대부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사림이라고 합니다. 훈구란 예로부터 대대로 임금이나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가 있는 세력을 뜻합니다.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는 것을 도왔던 한명회 등은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았으며 일부는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권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훈구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바로 사림입니다. 사림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향촌에서 성리학을 연구하던 선비들로 정몽주와 길제 등의 학통을 이어받아 학문과 교육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고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추구하였습니다. 성종은 왕권을 제약할 정도로 세력이 커진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림 세력은 주로 언론기관인 3사에 배치되어 훈구를 공격하였습니다. 사림은 성종의 지지 속에서 3사를 통한 언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훈구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하였습니다. 사림의 비판을 받은 그 이후의 왕들과 훈구 세력은 여러 차례 사림을 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림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을 사화라고 하며 연산군 때부터 명종 때까지 크게 4차례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습니다. 사림을 등용한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훈구와 연산군은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훈구는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의제문은 중국의 초나라 항우에게 죽임당한 어린 왕 의제를 애도하는 글입니다. 훈구 세력은 사림이 항우를 세조에 의제를 단종에 빗대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구실 삼아 많은 사림이 화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그 뒤 연산군이 친어머니가 폐위된 것을 이유로 사화를 일으켜 훈구와 사림 세력을 제거하였는데 이것이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훈구 세력은 중종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자 중종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습니다. 조광조는 왕도 정치의 실현을 내세우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인 소격서를 폐지하였고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을 통해 관리로 등용하는 현량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종이 왕위에 오를 때 부당하게 공신이 된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신들은 반발하였으며 중종도 조광조의 급격한 개혁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위기를 느낀 훈구는 조광조가 반역을 꾀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결국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치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로 사림 세력은 다시 사화를 맞았는데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이후 명종이 즉위하면서 외척 세력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많은 사림이 또다시 큰 피해를 입은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림은 여러 번에 걸친 사화로 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림이 성장하여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에서 세력을 키워 나갔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사림들이 세운 지방의 사립학교입니다. 사림은 덕망 높은 유학자를 기리고 지방 양반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지방 곳곳에 서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최초로 세워진 서원은 중종 때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 서원으로 명종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국가는 전국의 중요한 서원을 사액서원으로 정하고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지급하고 세금도 면제해 주어 선비들이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림은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 이념을 널리 보급하고 정치에 대한 여론을 모으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사림은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을 만들어 보급하였습니다. 향약은 상부상조의 전통과 성리학적 유교 윤리를 결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중종 때 조광조가 중국의 향약을 번역하였고 이후 이황과 이이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 향촌에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사림 세력은 향약을 통해 지방민을 교화하고 통제하면서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4차례의 사화로 사림 세력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에서의 지위를 높여나갔습니다. 또한 사림의 주장에 뜻을 같이 하는 관료도 점점 늘어나면서 선조 때에 이르러서는 훈구는 세력이 약화되고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사림 세력 내부에서는 정치적 의견 대립이 일어나 붕당이 형성되었습니다. 붕당이란 정치적, 학문적으로 입장을 함께하는 양반들이 모여 만든 정치 집단입니다. 선조 이후 사림은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척의 정치참여 문제와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조전랑은 이조에 속한 낮은 관직이었지만 삼사관리 추천권과 자신의 후임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면서 결국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붕당을 형성하였습니다. 동인은 주로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따르는 영남 지역에 사림이 많았고 이후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서인은 주로 이의와 성원의 학문을 따르는 경기 충청 지역에 사림이 많았으며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은 비판과 견제를 통해 상대방의 학문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붕당 정치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사림 세력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성장한 사림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붕당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